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릴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철강 관련주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 생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5% 하락한 91,200원 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휴스틸과 한국특수형강 그리고 동국제강 등도 약세를 보였었던 하루였는데요. 철강주의 이러한 동반 약세는 미국 상무부의 관세 폭탄 예고에서 비롯됐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 확장법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53%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1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철강주의 투자 심리 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이번 조치가 전 세계 철강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시각도 많은 상황인데요. 현대차 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에 비춰봤을 때 결국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전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 해외 증시에서 본 훈풍이 영향을 미쳤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설 연휴가 끝나고 열렸었던 한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이러한 국내 시장 또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 나타냈는지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강민정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개장에 앞서서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첫 개장일이었던 어제 증권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훈풍이 불었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2,440선을 회복했습니다. 수급별로 먼저 상황을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63억 원 그리고 346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은 홀로 73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지수는 개장 시 전장보다 30.69포인트, 1.27% 오르면서 2452.5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그 뒤 장중 한때는 2455.12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중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의 매도세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에 외국인이 다시 매수 위로 돌아서는 등 탄력을 받으면서 결국 2,440선을 회복했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0.99포인트, 0.8% 오르면서 2,442.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코스피가 2,44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일 이후 7거래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2,453.31포인트로 상승 마감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어제 3% 이상 급등했습니다. 19일 하루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383억 원 그리고 1,146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홀로 3,145억 원이라는 역시 많은 양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전일보다 7.75포인트, 0.91% 상승하면서 855.78포인트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중에 점차 상승폭을 늘리면서 장중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27.78포인트, 3.28% 오르면서 875.8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87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일 이후 약 9거래일 만입니다.
네, 훈훈한 장세를 이어갔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입니다. 이어서 지난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전거래일 포스코와 LG전자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각각 290억 원과 250억 원어치 물량 사들였고 이어서 롯데케미칼도 담아줬습니다. 기관 역시 외국인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LG전자를 가장 많은 물량 담은 기관이고요. 이어서 현대중공업과 셀트리온 순으로 매수 상위 종목 들었습니다. 순매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새내기 이전 상장주인 셀트리온을 전일은 매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장주 삼성전자와 네이버 순으로 물량 출회가 나왔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 전일 임상 중단 소식이 있었던 한미약품에 일제히 매물 출회하면서 총 44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현대모비스 등 현대그룹주에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매수도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은 비슷했습니다. 외인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관해서 사흘째 긍정적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과 신라젠도 여전히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 높았던 모습입니다. 기관 역시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장 많은 물량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제넥신에도 70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순매도 종목입니다. 1,200여 개 종목 가운데 SKC 코오롱 PI를 가장 많이 팔았던 외국인입니다. 이어서는 컴투스와 솔브레인에도 매도세가 쏠렸습니다. 기관은 나스미디어를 가장 많은 물량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SPG와 녹십자 랩셀에도 매도 물량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전거래일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모두 확인을 다시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새벽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리 오늘 시장 상황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와 미국의 뉴욕 증시는 간밤 거래를 하루 쉬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증시는 워싱턴 탄생일로 휴장에 들어갔는데요. 이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워싱턴 탄생일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2월 21일 생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2월 셋째 월요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하루 동안 거래를 쉬어간 가운데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한산한 거래 속에 일제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영국부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의 증시는 이전 장보다 0.64% 하락이 나왔습니다. 47.04포인트 하락하며 7,247.6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프랑스의 파리 지수가 25.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일 대비 0.48% 하락세 기록하면서 5,256.18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닥스 지수는 66.36포인트 역시 하락했습니다. 0.53포인트 전일 대비 내리면서 12,385.6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쿄 증시가 투자 심리 회복에 상승했지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홍콩 증시가 휴장한 상황에서 투자 유보 분위기가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 지난주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점도 이번 주 초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투자 관망세를 보이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앞서 열린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니케이 지수가 22,149.2포인트로 1.97%나 급등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 내내 오른 데다 엔화 가치가 또 약세로 돌아서면서 소프트뱅크와 도요타 등의 수출주 등이 2% 이상씩 오른 것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2월 5일 이후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춘절 연휴로 21일까지 휴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상황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로 알아봅니다. 네, 오늘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5.72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요. 2437.2포인트 선에 출발하면서 2440선 다시금 놓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종합지수 역시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1.44포인트 상승하면서 877.25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큰 변동 없는 미미한 장세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확인해 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일 대비 24,000원 빠지면서 239만 5천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가량 빠지며 240만 원 선 놓쳐버린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2위 종목인 포스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500원 상승하면서 36만 5천원 선에 오늘 빨간불 들어오며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역시 보합권에서 변동 크게 없는 장세입니다. 전일 종가와 같은 가격인 33,100원의 시세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500원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4만 4천원에 호가되면서 0.2%대 상승불 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5만 5천원 선에 전일 종가 대비 변동 없는 모습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KT와 LG 디스플레이는 호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KT 전일 대비 50원 상승하면서 28,450원에, LG 디스플레이는 200원 하락하면서 32,2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LG전자도 오늘 보합세입니다. 102,500원이라는 전일 종가와 같은 수준에서 시세 기록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50원 단 상승하면서 48,15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S-오일이 500원 빠지면서 11만 9,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 이어갑니다. 전일 대비 100원 상승하면서 7만 6,6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종목이 1,000원 내리면서 81만 9천원에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 불이 짙은데요. 카카오가 500원 하락하면서 12만 3,500원에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도 1,000원 내리고 있고 GS홈쇼핑도 4,000원 약세 띄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이 20만 9,200원에 GS홈쇼핑이 21만 1,000원에 호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 LG U+와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파라다이스 등이 전일 종가와 같은 수준의 움직임 기록 중입니다. LG U+가 13,200원에, 아시아나항공이 5,340원에, 파라다이스가 21,600원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100원 하락하면서 12,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UIL과 웹젠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견되는데요. UIL이 90원 하락한 6,750원에 호가되고 있고요. 웹젠이 50원 하락한 27,400원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또 KH 바텍은 전일 대비 1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14,350원이라는 시세 기록하는 중입니다. 서울반도체가 150원 오늘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0.6% 소폭이지만 상승해주면서 23,1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플렉스는 200원 하락 중입니다. 0.63% 내리면서 31,650원, 31,75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동시효과 확인해 봤습니다. 네,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 시작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역시 전일의 우리 시장도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마감 동향까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87%가 상승하면서 2,442.8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사흘째 사자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 285억 원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340억 원 순매수했던 반면 개인은 722억 원의 물량 더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건설업이 3.6% 올랐고 화학과 기계, 의료정밀과 은행, 보험 등도 모두 2%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는 0.76%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며 1.27% 내렸습니다. 나흘 만에 약세를 보이면서 종가는 241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1.42%가 하락한 7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기존의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와 휴미라 등과 동등한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에 1.28% 올랐습니다. KB금융은 3.08%가 상승했고 LG화학이 미국의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2.9%가 넘게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서 네이버와 현대차,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등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등은 쉬어가는 어제장이었습니다. 포스코가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로 약세를 보였지만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각각 3%와 6%를 웃도는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한편 한미약품은 글로벌 임상 중단 소식으로 8.5%가 내렸던 가운데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도 8.68% 떨어졌습니다. NK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고 상승했던 종목은 645개 종목, 하락 종목은 181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거래소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어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28%가 상승하면서 875.8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과 2,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순매수했던 반면 개인이 3,160억 원가량의 순매도 흐름이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기타 제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제약이 4.2% 상승했고 유통업종은 6.55%로 급상승 흐름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61%가 상승했고 셀트리온 제약도 5.12% 올랐습니다. 신라제는 바이러스 항암 치료제 팩사백의 효과 입증 소식으로 10.77% 급등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가 중국 시장에서의 고성장 기대감으로 5.57%가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서 바이로메드도 6.76% 급등 흐름을 보였고 CJ E&M과 펄어비스, 티슈진과 포스코캠텍, 로엔 휴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등도 동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S마크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21.25%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G는 로봇 부품 생산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다는 분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라이트론 역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 소식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UST와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신형 스펙 3호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규모 적자 소식을 보였었던 트레이스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998개 종목이었고 하락 종목은 184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9.6원 하락한 1067.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1.95포인트가 상승한 316.7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EM코리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수세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NK는 500바 수소탱크를 최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승인받고 현재 충전소 설립업체들과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앞서 EM코리아의 자회사 엘캠텍은 지난해 말 수소차에 필요한 수소를 물에서 적은 전력으로도 많이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차세대 수소차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여서 수소차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엘캠텍이 양산을 준비 중인 기술은 수전해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등 인접 분야에서도 직접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M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늘고 영업 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지난 5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046억 원, 영업 손실은 2억 7,57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영업 손실 35억 9,500만 원 대비 적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회사 측은 신사업 부문의 수소 스테이션 사업 매출이 늘면서 손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EM코리아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2.59% 낙폭을 보이면서 120원 가까이 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주가는 4,31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역시 두 자릿수대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K사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잇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콜드 스토리지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는 내용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그리고 코인원 등은 최근에 가상화폐 콜드 스토리지의 보관 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한국 블록체인협회는 지난해 말 자율 규제에 따라 고객들의 가상화폐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K사인은 자회사 SC테크원과 지문인증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인 터치X 월렛을 개발했습니다. 이 터치X 월렛은 현재 양산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공식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문인증 기능과 금융 보안칩 등을 내장해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했으며 스마트 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K사인 종목이었습니다. 역시 현재 오늘장에서 약보합권과 강보합권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현재 0.22%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원 상승한 2,320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CS윈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력발전 설비 제조기업인 CS윈드가 어제장에서 5%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이 회사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강한 상승 탄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주 1386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는 영국의 해상풍력 단지 사업인 혼시2 프로젝트 타워를 CS윈드가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인 해상풍력 시장 핵심 업체로 이 회사가 재평가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CS윈드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0.13%가량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50원 하락한 38,7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입니다. ESV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18에서 증강현실 글래스를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소식에 해당 종목으로 주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6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8에서 AR 글래스 프로토타입을 프라이빗 전시장에서 일부 고객사와 파트너사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AR 글래스는 지난해 MWC C랩 과제 중 하나로 선보인 모니터리스와는 별도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자인은 일반 안경과 유사하면서도 무게는 50g 안팎으로 줄여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세서와 가속도계 등을 장착하면서 주변 사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ESV는 구글 탱고 기반의 AR 오픈소스 플랫폼 글림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글림스는 다양한 캐릭터와 코스튬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향후에 쇼핑과 게임, 교육과 SNS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될 수 있게 오픈소스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 ESV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3.5%가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40원 가까이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는 1,1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역시 일본 증시만 개장을 했었는데요.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일본 니케이 지수 1.97% 급등을 했고요. 22,149.2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 회복으로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엔화 약세도 역시 증시를 떠받쳤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 증시는 전일에도 역시 춘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한번 짚어보셨고요.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서 2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지수 움직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오늘은 양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지수 움직임입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지수입니다. 0.37%가 하락하면서 현재 시각에는 2433.7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도 오늘 0.25% 가까이 낙폭을 시현하면서 현재는 873.65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네,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코스피 시장 오늘은 다시 한번 반락하면서 파란불로 출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 포착되고 있는지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시장 역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는 업종으로는 보험업종이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 1%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현재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한화생명 그리고 DB손해보험까지 모두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오늘 전기전자도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개장 직후부터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삼화전자 그리고 현재 SK하이닉스도 역시 계속해서 0.78%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권업종도 현재 소폭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화학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은행업종까지 모두 일제히 약세 흐름 가져가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도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 철강금속 업종이 오늘은 0.84% 다시 한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전일에 낙폭을 기록을 했었던 세아제강이 오늘은 2.52%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포스코 그리고 대한금속과 동국제강 역시 모두 빨간불을 현재 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기가스와 통신업종 그리고 운수장비와 운수창고 업종은 그래도 소폭의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 상단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1% 하락하게 되면서 전기전자 섹터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현재는 1.07% 밀려나고 있고요. 239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65% 하락하게 되면서 7만 6,1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 종목도 역시 점점 더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1.21% 빠지게 되면서 12만 2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호석유 종목이 2.53%가량 밀려나는 모습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92,6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3거래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오름세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S-오일 종목도 같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1.67% 빠지고 있고요. 현재 11만 8천 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전 KPS 저희가 전일에 리포트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 오늘은 2거래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2.82%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만 50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중공업 종목이 점점 더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35%가량 빨간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15,25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지수는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을 줄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업종별로는 현재 파란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는 업종으로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83%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업종도 1% 넘게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 서비스와 유통업종 그리고 디지털 업종도 소폭의 파란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현재 인터넷 업종이 가장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33% 올라와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통신장비도 현재 0.98% 올라와주고 있는 가운데 기타 제조와 섬유 의류 그리고 전기전자까지 모두 오늘은 소폭의 빨간불로 출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메디톡스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메디톡스 1.52%가량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전일에 빨간불을 켜줬었고요. 이거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오름세 유지를 해주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가는 메디톡스 종목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일장 대비 9,500원가량 빠지고 있고요. 63만 4,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로엔 종목의 오늘의 낙폭이 큽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2.30%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는 10만 6,1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전일까지 이 거래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행주 중에서 모두투어 종목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2.44% 하락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전일까지는 흐름이 좋았지만 오늘은 2% 넘게 빠지게 되면서 현재 38,1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는 현재 셀바이오텍 종목이 급등세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바이오텍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저평가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19.04% 급등하게 되면서 전일에 이어서 이거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55,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랩 종목이 2.86%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나흘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종목은 64,800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수급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4억 원, 기관이 258억 원의 물량을 덜고 있는 반면 개인은 280억 원 정도 물량 담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8억 원과 115억 원의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408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360계약 정도 물량을 덜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90계약과 120계약이 넘는 물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2월 20일 화요일 개장 분위기까지 점검 마쳤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LG이노텍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오늘 제목으로는 1분기와 2분기 사이 어디쯤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애플의 아이폰 X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4분기 애플의 실적은 양호하게 발표가 됐지만 이 차세대 아이폰 모델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관련 장비 업체나 부품 업체들도 기대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매출 비중이 높은 LG 이노텍의 경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X의 부진으로 이 후속 모델 출시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추정되는 후속 모델은 모두 3개로 모두 3D 센싱 모듈이 장착될 가능성이 크며 이 듀얼 카메라 채택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로의 확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현재 애플 내에서의 점유율 역시 양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로의 듀얼 카메라 판매 호조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5%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듀얼 카메라 판매 확대로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5%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224억 원, 영업이익은 835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감소폭이 큰 것은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매출액이 1조 2,708억 원으로 감소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추정 영업이익률 역시 5.5%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분기 실적 저점은 올해에도 2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575억 원으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올해 3분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매출액은 8조 5,281억 원, 영업이익은 4,105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분기 실적 추정치와 올해 1분기 실적 추정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오늘 리포트에서는요, 실적 저점이 2018년도 2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고요. 악재는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 저점 같은 경우에는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LG그룹의 자동차 부품 사업 M&A도 기대할 만하다고 하고요. 수익성이 좋은 자동차 LED 판매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제품과 그리고 고객사 편중 해소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LG이노텍 종목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아직도 아이폰 X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남아있지만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게는 매수를 유지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1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본 LG이노텍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시각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1.2% 정도 상승폭 시현하면서 주가는 1,200원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6천 원 선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LG이노텍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증권에서 확인되고 있는 호텔신라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성장성이 아닌 안정성이 주가 재평가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중국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최근에 중국 정부의 웨이상 장려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한국 면세점이 중국 온라인 유통 밸류체인에 편입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웨이상 시장이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한국의 면세점은 가격 경쟁력과 상품 기획력을 앞세워서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호텔 신라의 실적이 변동성이 높은 내외국인 여행 수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한 요인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입니다. 2015년부터 부진하던 중국인 아웃바운드 수요가 2017년 4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텔 신라의 국내 면세점과 호텔업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투자해왔었던 해외 면세점 사업에서도 호재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호텔 신라는 2013년 이후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위 5개국에 모두 점포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 아웃바운드 수요 부진과 겹치면서 지금까지는 실적의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정부의 웨이상 장려 정책과 관련돼서 이 밸류에이션 향상과 관련된 전망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2018년도 실적 추정치와 함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율을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웨이상 수요 지속으로 높은 ARPU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 높은 매출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당분간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2019년도에 대해서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전략적인 앞으로 국제공항의 확장의 필요성에 기업 가치에 부각이 될 것으로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가 재평가의 전제 조건이 이익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서 향후 주가 상승의 기폭제는 방문객단 구매액인 ARPU 유지 여부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오늘 매수로도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재개하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두 번째로 확인해본 호텔 신라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장에서는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해왔던 만큼 오늘 장에서는 1.07%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는 800원 하락한 83,2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호텔 신라 종목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BGF 리테일 종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일단 출점은 선방 중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하게 한번 전해 주시죠. 네, BGF 리테일 종목의 지난 2017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3%가 증가하면서 1조 4,5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9%가 감소하면서 494억 원을 기록하며 기대 대비로는 부진했던 실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전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가 증가한 5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물류센터 매각 차익 80억 원이 발생하면서 9.3% 가까이의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4분기 담배 매출 비중은 1.4%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서 점포단에서의 매출 총이익률이 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담배 비중의 상승과 더불어서 지주사 BGF로의 로열티 지급액 약 18억 원의 반영 내용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7년 4분기 점포 증감은 개점 401개, 폐점 136개로 순증이 265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점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2%가 증가한 12,503개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2018년 출점 계획은 개점 1,500개, 폐점이 500개로 약 1,000점 정도의 순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개점은 113개 점포, 폐점은 42개 점포로 순증은 현재 71개 점포를 기록하면서 최저임금 상승 우려에도 일단은 선방한 모습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BGF 리테일의 출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점주와 본부 모두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서 차별화 상품 개발과 지역 거점 소비 플랫폼 컨셉의 점포 출점에 중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4분기 실적 추정치와 함께 올해 점포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BGF 리테일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2018년도 예상 EPS 타겟 멀티플 19배를 적용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는데요. 이 타겟 PER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의점 시장의 기존점 성장률 둔화가 일어났었던 2006년에서 2007년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본부 임차 비중이 높은 세븐앤아이 홀딩스의 PER 평균값에 10% 할증을 해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투자액은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2만 5천 원으로 역시 커버리지를 개시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확인해본 BGF 리테일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최근에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제 장에서 소폭의 반등 흐름을 보였던 BGF 리테일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현재 시각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0.53%가 하락하면서 어제장 상승했었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1,000원 하락한 18만 7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BGF 리테일 종목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전일 이슈가 또 됐었던 한미약품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내놨습니다. 먼저 BTK 억제제 일부 후퇴 그리고 2보 전진이 가능할까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슈가 됐었던 이 공시와 관련된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5년 3월에 이 BTK 억제제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글로벌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에 최대 7억 불 규모로 기술 수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14일 릴리로부터 임상 이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상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효능 문제로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약서상의 변경이나 반환할 계약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루푸스나 쇼그렌 증후군 등과 같은 다른 적응증 개발을 논의하고 있지만 적응증 변경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면역 시장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역 질환 내에서 적응증 변경보다는 임브루비카와 같이 항암제로 타겟을 변경한다면 기대감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늘 리포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던 임상 이상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리포트는 어떻게 더 분석을 하고 있는지 내용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임상 중단의 가장 큰 이유로는 효능이었겠지만 릴리의 올루미안트가 FDA 승인에 재도전을 하게 되면서 이 한미약품의 BTK 억제제에 많은 힘을 쏟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리포트 의견인데요. 이 올루미안트는 이 BTK 억제제와 마찬가지로 이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향후 5개년간 연평균 50%씩 성장하게 되면서 2023년도에는 10억 3,700만 달러가 예상이 되는 이 블록버스터 약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4월 임상시험자 5명의 혈전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FDA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릴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효능과 안정성 자료를 포함해서 FDA에 재신청을 했었고요. 이 올루미안트는 3상에서 휴미라보다 더 높은 반응률을 보이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 BTK 억제제 신약 가치를 제외해서 이 파이프라인 가치를 리포트에서는 기존 6조 1천억 원에서 이번에는 4조 1천억 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역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다만 올해 임상 진입을 하게 되는 신규 파이프라인이 다수 대기 중이고 이 BTK 억제제 적응증 변경에 따라서 신약 가치 상향이 가능하다라는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연말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이 BLA 신청으로 인해서 2019년 말에 기술 수출한 품목의 첫 글로벌 상용화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의견까지 담겨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리포트는 투자 의견은 일단 홀드 보유로 변경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의 72만 원에서 이번에는 58만 원으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도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미약품도 이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장 큰 폭으로 떨어졌었던 한미약품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64%가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18,000원 상승한 51만 3천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임상 3상이 본격화된다는 호재가 들어왔었던 한미약품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이 있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이 텍셀네트컴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의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 전량을 텍셀네트컴에 매각한다는 소식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이 시각 시세는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네, 골든브릿지 증권 여전히 상한가에 들어 있습니다. 전일 대비 515원 상승하면서 2,235원에 거래 중인데요. 이날 골든브릿지 증권은 최대 주주 골든브릿지가 보유 중인 회사 지분 2,121만 주 전량을 텍셀네트컴에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420억 원 규모이며 변경 후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율은 41.8%입니다. 매수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대주주가 변경됩니다. 또 골든브릿지 증권은 운영자금 4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평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셀바이오텍이 강세입니다. 신영증권의 호평가에 이틀째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시세부터 확인해 봅니다. 셀바이오텍은 현재 14.47%의 급등세에 들어 있습니다. 전일 대비 6,650원 급등하면서 52,600원에 거래되는 중인데요. 신영증권 측은 오늘 셀바이오텍에 대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위 기업으로 지난 1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한 보기 드문 바이오 기업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제약 및 바이오주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셀바이오텍의 주가는 오히려 저평가가 심화돼 왔다는 분석입니다. 고성장하는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1위 기업의 성장성과 600억 원에 달하는 순현금, 또 자체 개발 신약의 가치를 감안하면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조 1,000억 원대 정유 플랜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4%대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50원 오늘 올라오면서 16,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 2월 14일 이후 4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만 DRPIC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남쪽에 있는 두금 경제특구에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쿰 경제특구에 23만 배럴 규모의 정유 플랜트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금액은 1조 1,150억 원대로 최근 매출액의 15.9%에 해당하고 계약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네, 오늘 지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라이트론이 전일에 이어서 또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시세의 현황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상장사인 라이트론은 오늘도 15% 상승하면서 9,840원까지 올랐습니다. 라이트론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중인데요. 장중에는 1,200원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트론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메타비스 지분 15.2%를 50억 원에 취득한다고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메타비스는 신재생에너지 및 액체수소 전문 기업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이외에 우리 시장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골든브리지 증권 여전히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가운데 오늘 써니전자도 2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820원 상승하면서 4,120원대에 거래되는 중입니다. 네, 닷새째 상승 이뤄내고 있는 써니전자 이어서는 대한전선이 또 오늘 상위 종목에 들었습니다. 11.5% 상승하면서 1,44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난연 케이블인 플렉시온을 출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이 시각 황금 ST가 전일 대비 500원 빠지면서 4%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12,25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는 일진 다이아가 역시 3%대 하락 기록하면서 하락률 상위에 들었습니다. 일진 다이아는 850원 하락하며 27,350원에 거래되는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BHI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1.2% 상승하면서 5,33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 리캠 종목도 2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90원 상승하면서 3,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텍셀넷 특검이 7.7%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골든브리지 증권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소식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2,500원 빠지면서 2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SFC도 6.4% 빠지면서 255원 전날 대비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3,685원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개장 특징주와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SK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글로벌 증시 반등 꽃샘추위가 지나야 진짜 봄이 온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에 들어갔지만 우리 증시가 설 연휴를 쉬는 동안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와 관련돼서 또 어떤 전략 담아보면 좋을지 리포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내용들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은 저점 대비 5.7%가 상승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도 설 연휴 이후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개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리포트에서는 지난 리포트를 통해서 2012년 이후에 평균 조정폭이 9% 내외였다는 점을 지목한 바 있었습니다. 8%에서 10% 정도로 이번 하락이 마무리될 것을 예상했었지만 하락폭이 워낙 컸던 터에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미국 증시의 고점 대비 저점 하락폭은 딱 8.9%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사례가 무조건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역시 이전 경험을 돌아보게 만드는 평행 이론과 비슷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어졌었던 미국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과 우리 시장의 훈풍 이야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리포트의 시각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에서는 당분간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지만 되돌림 폭과 이전 조정 사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움직임을 확인해 봤을 때 향후 증시 상승세는 주춤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폭의 40%가량만을 만회를 했고요. 유럽 등 상당수 국가가 하락폭의 절반도 만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하락폭의 70%가량
원가량을 이미 되돌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가장 가파르게 반등을 했었던 증시는 아르헨티나인데요. 이 하락폭 60%의 되돌림이 이미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정 이후의 반등은 금리 하락과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미국 금리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금리가 추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하에 금리 상승세가 증시 변동성을 다시 확대시킬 위험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 SK증권 리포트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들 다시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에는 빨간불만 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